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60간지 일주론 중에서 오늘은 경진일주, 그래서 과부, 호라비의 대표 신살인 괴강살, 그래서 경진괴강살 일주를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괴강살은 무술괴강, 경진괴강, 경술괴강, 임진괴강, 임술괴강,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과부 호라비가 가장 많은 일주는 경진일주와 임진괴강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경술보다는 또는 임술, 무술보다는 경진과 임진일주에 과부살이 더 많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과부가 되는 일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괴강살을 공방살이다. 그래서 외로워지는 살성이다. 장점이 있다면 여자들 사주에서 괴강일주는 대체적으로 미인의 특징이 있고 두뇌가 총명한 특징이 있다 그래요. 자, 먼저 오늘은 이 경진괴강을 하는데 이 경금은 현침살이요. 진토는 오양지의 풍운조화를 상징하는 용이다. 그런데 이 경금은 백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진괴강은 백색의 용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경진일주에 대해서 이 경진괴강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시자고요. 경금은 서방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서방금을 서방백호라고 얘기한다. 왜냐면 이 목기는 청룡을 상징하고 이 금기는 백호를 상징한다. 화기는 주작이며 수기는 현무이다. 무기토는 구진, 무토는 구진, 기토는 등사. 그래서 기토는 거북이의 상징이다 그래요. 이러한 경금, 서방백호 기운을 상징하는 이 경금이 진토를 만나서 진토는 풍운조화다. 이것을 오양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수에서 일양이 희생하기 때문에 이 자수가 일양지다. 축토가 이양지다. 이 진토는 오양이다. 사는 육양이다. 그 다음에 이 오화는 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일음 희생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는 일음, 미는 이음이다. 신금은 삼음, 유금은 사음, 술토는 진토가 오양이었듯이 술토는 오음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해수까지 와서 이 해수는 여기에서 6이 되는 거죠. 육수가. 그 다음에 이 자수는 다시 일수로 여기에서 나가는 그러한 성분이다. 무토를 늙은 토기라 하고 기토는 후천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청가는 10개로서 갑을병정 무토에서 선천이라 하고 후천은 기토와 경신인계를 후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후천을 이 경금은 후천에
양기이면서도 음기이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후천 자체가 음기이다 그래요. 그래서 음기이면서도 양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신금은 후천의 음 중의 음이다. 임수는 음 중의 양이다. 계수는 음 중의 이것을 극음이라고 한다. 이러한 서방백호 기운, 숙살지기 기운을 상징하는 경금이 진토 위에 풍운 유화를 상징하는 용의 등에 올라탔다. 그러한 상태에서 모든 이 신살들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다른 지지들은 귀인이 응하는 땅이지만 이 오양진 진토와 오음진 술토는 귀신이 응하지 않는 땅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이 진토는 용으로 풍은 유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너무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능히 너희들은 자수성가로 살아갈 수가 있다. 너희들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 지인술이 귀인이 응하지 않는 땅이다. 그러면 귀인이다 얘기하는 그것은 천을 귀인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진토에 깔고 앉는 이 성분은 천을 귀인이 없다 그래요. 조상의 음덕이 없다. 너희는 보호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지 진토나 일지 술토를 깔고 앉은 사람은 특징이 음덕이 없다. 조상의 덕이 임하지 못하는 땅이다. 그 중에서도 이 무술, 술토태산에 무토가 앉아서 산과 산이 겹친 형상이죠. 엄청난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이러한 물상. 그 다음 이 경금이 지인토에 앉거나 술토에 앉았을 때 또는 이 임수가 진토에 앉거나 술토에 앉았을 때 그래서 이 괴강은 5개이고 이 음천간은 괴강살이 없다고 그래요. 이 양천간에만 이 괴강이 있다. 이 경금과 임수, 음중 양인 경금, 음중 양인 임수. 그러면은 같은 음중양이요, 음중양인데 이 중에서도 이 경금은 소양이다, 소음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목기는 소양, 화기는 태양, 이 금기는 소음, 수기는 태음. 그래서 태음, 태양, 사상이 여기에서 자리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금은 소음에서도 양이다. 소음 중의 양이다. 태음 중의 양이다. 이렇게 보고 이 계수는 태음의 음기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 중의 양인 이 병화는 제일 강한 병화고 이 계수는 음 중의 음이다. 그러기 때문에 태양과 같이 맞짱 뜰 수 있는 성분이 계수다. 그래서 이 병화가 계수를 가장 무서워한다. 임수는 전혀 무서워하는 바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볼때에 이 병화는 임수와 칠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런 오히려 병화로 인해서 태양빛에 의해서 임수는 따스함을 얻어서 따스한 물로 변한다. 그래서 온기 있는 물로 변해서 목기를 성장시키는 역할이 된다. 그러나 개수는 음중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구름이다. 그래서 흑운 차일로 병화 태양을 가려버린다. 그래서 십천간 중에 이 병화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천간 오로지 개수다. 그 다음에 신금이다 그래요. 그래서 백왕살은 특징이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강하고 그 중에서도
호랍이 과부살을 상징하는 이 괴강살 중에서도 경지인괴강, 임진괴강이 더 강하다. 그 다음에 경술괴강과 임술괴강은 좀 더 약하다. 그 다음에 무술괴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 순서로 따지면 임진괴강이 1번이요. 경진괴강이 2번이요. 경술괴강과 임술괴강은 좀 무난하다.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것이 무술괴강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진 중에는 개수와 을목이 암장되어 있고 진토의 본기인 무토가 암장되어 있다. 여기에서 수많은 인생사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토는 개수를 합을 하려고 하고 이 을목은 무토를 제어를 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제어하는 성분이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무토는 개수를 합을 하기는 하는데 이 을목 때문에 항상 제어받는 느낌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가 을목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경진괴강이기 때문에 이 경금은 진중개수가 을목을 성장시킨다. 을목의 개수는 편인이다 그래요. 이 편인과 을목의 관계는 개수는 자수를 상징하고 을목은 묘목을 상징하는데 수, 목, 응결, 현상, 자묘, 상형살에 의해서 이 을목이 개수 차가운 한냉수를 먹고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개수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을목은 나는 모친 같지 않는 모친이니까 당신 싫다.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는 형상이 되어서 이것이 자묘상형살이다. 서로 간에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수와 무토는 이 개수는 나는 무토, 오로지 나는 무토, 나는 너 필요 없다. 개수의 생각이 왜 그러냐면 이 개수는 나는 무토와 합을 해서 무게합하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세상 천지 만물을 구경하면서 때가 되면 비가 내려서 너네들은 그 빛 때문에 너네들이 성장하지 않냐 하는 이러한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토용의 성분이다 그래요 이 개수가. 그래서 서로 간에 이질적인 관계가 있고 이 경금은 경진, 진중의 을목이 있기 때문에 재물 집착이 상당히 강하다. 여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 경금에서 간목은 큰 나무다, 물상이. 그 전봇대와 같은 대림목이다. 그러한 물상이기 때문에 뻣뻣하다. 부드러움이 없다. 나긋나긋하지 않다. 이 경금은 나는 나긋나긋하고 내 말도 잘 듣고 을경학금에서 내 형제들, 내 부모들한테 잘할 수 있는 나는 을목 성분이 좋다. 나긋나긋하고 좋다. 그리고 나는 숙살지기 기운으로 너무 강하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도끼는 되었지만 도끼 자루가 없다. 네 을목 낭창낭창한 네 그걸로 해서 나무로 해서 도끼 자루를 만들어 달라. 이 경금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이것이 있다. 그런데 이 경금은 또한 경금의 마음은 또한 다르다 그래요. 각각의. 그래서 어찌 되었건 이 경금이 을목을 상당히 집착한다. 그래서 이 경금은 막 태어난 즉 3월 달에 묘월의 나무다. 묘월나무에서 낭창낭창 개나리, 벚꽃, 뭐 목련 이러한 매화꽃 이것을 상징하는 을목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긋나긋하고 향기가 있고 어린 인제 막 태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한다. 이 경금은 유달리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요. 나이가 50대라고 해도 인제 어린 여자, 대학생, 막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파릇파릇한 일환.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실질적으로 나이 차이가 20년, 30년 나는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특징이 이렇게 해서 있게 된다. 바람을 상당히 많이 피운다. 이 특징이 이렇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경금이 바람꾼의 물상이다. 이렇게 따졌을 때에. 그런데 십천간 중에 최고의 바람꾼은 어떠한 천간이 될까요? 자식한테 집착하는 성분이 누가 제일 강한가? 이 부분을 살피시면은 그 답을 알게 되실 것이다. 한번 찾아보셔요. 자식한테 집착하는 성분이 강한 것은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 성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자식을 낳으려면 합정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합정 자체를 즐기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일간이 따로 있다 그래요. 이 십천간 중에. 그 일간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시라. 그래서 이 경진일주는 일지, 효신이요, 편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괴강살이요, 양지자이다. 또한 충미가 천을귀인인데 진토가 있기 때문에 천을귀인이 무소용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기에서는. 신유가 자기 자신의 앉은 자리가 공망이다. 자기 방의 금망 이 자체가 공망이 돼버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은 현침이요. 진토는 평두살이다.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아시고 하나하나 글씨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또 해보시자고요. 경진일주는 극과 극을 오가는 일주에 해당한다. 특히 과부, 호라비를 상징하는 괴강살로서 귀인이 응하지 않는 땅으로 조상의 음덕을 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며 사주격이 좋으면 대부를 이루는 사람도 있으나 명식에 없어야 할 글자들이 많고 있어야 할 글자들이 없거나 또는 극쇠약한 명식이 잘못 발현되었다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난 것에 해당하는데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괴강살과 백호살이 명식에 3개나 4개 이렇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관집, 정육점, 도살업을 해야만이 그리고 또는 운동선수나 이것을 해야만이 평안하다. 경진괴강살이 잘못 발현되면 건달, 깡패, 고아가 되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상의 음덕이 없기 때문에. 왜 이것이 그러냐면 귀인이 응하지 않는 땅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에서 진토와 술토는 천을귀인이 되지 못한다 그래요. 이 땅 자체가. 그래서 귀인이 응하지 못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다. 그래서 양지이기 때문에 양자가 간다는 살성으로 고아가 되거나 건달, 깡패, 조폭, 살인자, 범죄인, 사기꾼 등도 많은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살인범들이 거의 다 이 경진괴강 일주들이 많다고 그래요. 저번 언젠가 그 중학교 선생이 자기 반의 여학생을 돈 때문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었죠. 그것이 경진괴강일주더라 그래요. 이처럼 진중의 을목에 집착하는 성분이 너무 강하다. 재물 집착과 여자 집착. 이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경금이 만나기 싫어하는 개수를 만남으로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된다.
진토는 풍운조화를 상징하는 용어로 황당한 생각에 몰두하거나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기질로 모렴치하고 냉혹하며 욕심이 많고 내가 두목이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기질이다. 경진일주는 자신만만한 성격으로 억지로 일을 추진하다가는 패망하는 일이 많으며 활동력이 왕성하고 진취적인 기상과 의리를 중요시하며 인내력이 있는 편으로 연구심과 이해력이 뛰어나며 둔해 총명하고 미남 미녀가 많은 편이다. 여명의 경우 일지진토가 수기묘고로서 자식신상 이변수나 아들보다는 딸을 낳는 일이 많으며 무토가 투출하고 진술충이 된 경우 무자식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여명 중에서 그렇다 그래요. 또한 조모나 장모가 단명하기 쉬우며 증조부가 일찍 호라비가 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일도 있다. 특히 겨울에 태어나 쓸모없는 진토가 된다면 그리고 무토 투출이 되었다면 이러한 흉작용이 더 많으나 여름에 태어나서 화설 생금하고 신자진을 이루는 성분이 된다면 둔해 총명한 조달라마로 여장부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조달라마는 남자, 일찍 성공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여장부란 남편이 없어도 세상을 개척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 여장부라는 얘기는 과부를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여장부다 그래요. 그러나 있어야 할 글자가 없는 명식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또한 원인 모를 신병신에게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며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를 당하며 하늘을 보고 탄식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게 된다. 가령 홍수에 전답이 유실되거나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거나 지진, 해일, 태풍, 자연재해, 벼락에 맞아 죽거나 화재, 수재 등에 의한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가 오거나 예상치 못한 하늘의 천재지변이 발생한다. 또한 부부간의 공방살 작용으로 견우직녀와 같아서 직장에서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주말 부부로 멀리 떨어져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다. 왜냐하면 괴강살이기 때문에 과부, 호라비와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부부, 월말 부부, 뭐 또 아내는 저 자식 데리고 미국에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가거나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부부 간에는 서로 간에 근심 걱정이 많고 여자는 고집이 세서 남편을 억압하고 살아가며 타인의 조언을 거부하며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으로 비명 행사하는 수가 있다. 특히 여명은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이 조건이 경진괴강이나 또는 경술이나 임진이나 임술, 무술, 괴강 여자는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조건이다 그래요. 이 경진개광일주가 분리적 작용으로 작용한다면 부모, 형제, 생가와 인연이 없고 형제 중에 양자로 가거나 본인이 양자로 가는 수가 있으며 고아가 되어 해외로 입양 가는 사람도 있다. 즉 생모 외의 사람에게 양육받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생모의 정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호색하고 재혼할 수 있는 염려가 있으며 부부 이별의 기분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여명은 백두난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고 만혼, 즉 늦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외 유모가 있거나 양자로 가는 것도 좋다. 모외 유모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팔아준다는 말이 있었죠.
자식을 팔아준다, 절에 팔아주거나 보살이나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어떠한 이런 곳에 자식을 팔아준다는 얘기가 있다. 어머니가 둘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둘인 그것을 이 자식을 팔아주는 그걸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둘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준다고 그런다. 왜냐하면 사주에 어머니가 둘이기 때문에 한 사람 어머니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요. 그것을 자식을 팔아준다고 그런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니까 어머니가 둘이 돼버린다. 경진일주나 을미일주는 극부하거나 남편을 극한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며 이별사별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회활동을 해야 하기라다. 경진일주나 을미일주 여자는 남편을 극한다. 극부한다. 그래서 이 극부한다 하는 그 얘기는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직업도 하천해지고 남편덕이 없게 된다. 이것을 극부한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이 안 풀리며 이별사별수가 있으면 반드시 이 괴강일주나 을미일주는 일평생 직업을 가져라. 경진일주는 호라비 과부가 된다는 괴강일주로 실지 임진일주와 경진일주는 과부가 많은 편에 해당하는데 그 남편이 이 특징이 이거다 그래요. 그 남편이 폐재 폐망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 그래서 그 남편이 폐재 폐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라 그런 얘기예요. 경진일주는 무모한 용기가 지나쳐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하는 일은 성공할 줄로 믿는다. 무조건 덤벼든다. 무술일주와 경진일주는 재물 욕심이 너무 강하다 그래요. 이 경진일주와 무술일주. 그래서 남명은 애정의 갈등을 겪는 일이 많은데 여명은 현실에 만족하며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 기술인으로 사회생활을 해라. 남명의 경우는 형제, 동료의 덕이 처음부터 부족함으로 누구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자수성가를 하라는 뜻이 이 괴강살이다 그래요. 누구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수성가해라. 이것이 괴강살이다. 경진일주, 모든 이 괴강일주들은 대체로 미남, 미녀로 두뇌가 총명하지만 잔머리꾼이 많다. 그 자기 잔머리를 씀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서 망한다 그래요. 이 특징이. 그러나 화기가 과다한 명식에서 진토가 시신으로 화설생금한다면 이때만 다시 없는 귀성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귀성작용을 했을 때 대처의학, 의업소방관, 구국대원, 환경청, 수질관리연구, 해양수산 등의 직업인이 상당히 이쪽으로 가면 좋다. 그래서 대처의학도 좋고 소방관, 물의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 끄는 데는 최고이다. 여명사주에서 화기가 쇠약한데도 그 화기를 몰강시키는 진토라면 남편도 볼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여명사주의 경진괴강일주는 1차적으로 여명사주가 경진괴강이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직업이 있는가 없는가 어떠한 직업인가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직업이 없고 나는 가정살림 애키운이라고 있다 그러면은 두말할 것 없다. 이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그 여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부부 사이가 좋은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장 다니십시오. 앞으로 5년 내에 시가집이 망하고 남편이 직업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면서 점점 살림이 쪼그라들 것입니다.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선생님이 말한 대로 다 맞아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미친 새끼, 저주를 해라, 저주. 사람한테 좋은 말은 못 해줄 망정 어떻게 악담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여자도 여러 봤다고 그래요. 이 괴강일주 중에. 근데 지나보면은 다 맞거든. 참 이게 명리, 이 사주팔자 되기도 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요. 좋은 말을 해주자니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안 좋은 말을 하자니 악담을 한다고 그러고 어떠한 무슨 장단에 팔자가 기구하니 사주쟁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참 하여간 그렇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진토는 사주 매합에 따라서 수기 묘고 진토가 수기 묘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목기가 성장하기 좋은 토양이 되어서 재물이 풍성하기도 하며 또는 수기 묘고 발동이 된다면은 수기가 전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잘 발현이 된다면 화설생금하는 인수가 되기도 하므로 그 작용력이 말 그대로 풍운 요하를 상징하는 진토용이다.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안 좋은 것인데 일시주 천충지충하는 꼭 병술시에 태어나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주 묘하다 그래 이것이. 그래서 무자식이 되기도 하며 부부의 해로에는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 남녀 신강명식에 수기 방국을 이루었다면 그래서 이것을 무력한 목기가 설기한다면 대부를 누릴 수도 있으나 여명은 수국을 이루고 수국화로 불꾸는 작용을 함으로 세심한 감명이 필요하다. 신강명식의 경진교강은 막내 관해의 황소고집으로 극부극치하는 명식이 되는데 모든 일에 헌신하는 베품의 덕이 우선되어야 한다. 딱 좋았을 때는 이 경진교강이 여름에 태어나고 신약해서 진토가 용의신이 된 경우 이것을 제일 길하고 그러나 진토가 잘못돼서 수기로 변질을 했다면 이것 또한 살펴야 한다. 만물을 팽창은 화기요 수축은 음기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팽창해서 수축으로 응집시키는 경금과 진토의 만남은 이상이 높고 움켜쥐려는 욕망이 대단하여 작은 일은 가볍게 보고 큰 일만 생각하다. 결국에는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부심은 높지만 속은 허약하여 가난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 마음속에 타인을 이용하려는 불량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부드럽고 온화해 보여도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성이 강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기성의 이중인격에 기질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것 때문에 부귀가 왔다가 금세 사라져 허망해지기도 한다. 진중계수 상관의 영향으로 뛰어난 언변과 지혜, 학문적 두뇌를 두루 갖추었기에 언론인으로도 적합하고 정치인, 군인, 무관으로 성공할 수 있으나 임수 투출은 길하지만 계수는 투출하지 않아야 길하다. 오히려 이 계수가 투출해버리면 무의도식자가 될 수가 있다. 임수는 투출해도 좋다 그래요. 신강, 신약을 떠나서 금수, 쌍청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경금과 임수가 만나야 많이 좋다. 이 계수는 진중에 암장되어 있는 이곳으로 투출하지 말아야 한다. 이 경금은 유달리 정화를 좋아하는데 계수가 투출하고 정화가 있으면은 아주 인생 배려버린다 그래요 이것이. 그러므로 명식의 간목과 정화가 있고 수행심으로 수신제과를 한다면 만인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 경금은 정화가 투출을 하거나 유력한 임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만인지상이 될 수 있으나 돈 욕심에 재물 욕심에 광분하고 이러한 잘못된 욕심으로 발현된다면 공무원이 되었다가도 내려올 때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다.
부부간에는 항상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 경진일주이니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하여 배려하고 남녀일생 직업인으로 살며 여명은 남편과 가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부부 해로할 수 있다. 그 여자 경진일주는 대체로 모성애가 지극하므로 자식이 성공해서 자식 덕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진토는 언제든지 수국을 이루고 수국화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소장이 허약하고 호색하게 되며 신장, 방광이 질병이 오게 되고 부부 해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진토는 유달리 이 진토에서 필자가 여러 그 간명 그거에서 보면은 간암, 여자의 경우 유방암, 자궁암 이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유의암에 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간암, 자궁암, 유방암, 유암 이쪽은 이 진토가 딱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유력한 목기가 있어도 통관신 작용을 한다면 능히 수기가 왕성해도 부기를 이루고 목기가 없다면 왜냐하면 화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사주에. 그래서 남명은 명예를 해치고 만약에 목기가 없다면 명예를 해치고 왜냐하면 수국화로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명예를 해치고 직업이 하천해지며 수시로 직업을 변동하고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가 신음하게 된다. 토기와 금기가 과다하고 궁충 사명이 되었다면 법정, 출두, 구설 이것은 천하의 깡패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리고 재물 모으기 어렵고 몸에 유암, 간암, 대장암, 신장암이 될 수가 있다. 진술중에 미토가 있으면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신장암, 신장 방광이 허약하여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고통받는다는 암시가 강하다. 진토는 수기 묘고로 지혜의 창고이다. 그러므로 지혜 총명하고 인물이 좋은 편으로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인물이 좋은 편으로 무리 중에 머리가 좋고 뛰어나서 문장력이 좋으며 무슨 일이든지 과단성이 있으며 권세를 지향하는 속성이 강하다. 여명은 고집 때문에 스스로 과부사를 자초하므로 이 고집을 줄여야 한다. 남편을 떠받들고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부부애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부부화합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혼하거나 신병으로 신음하는 수가 많고 혹 재혼을 할지라도 또다시 과부 혼합이가 될 수 있으므로 가정생활에 내 남편이 최고 내 자식이 최고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명의 기분 너무 기가 강하다 보니 남편이 하는 일마다 안 된다거나 부부운이 크게 불리한 운으로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은 시가집이 망하고 남편이 쭉 떨어져 버린다. 잘 다니던 직업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명식에 이 괴강살이 3개, 4개가 되었다면 범법자가 되어 형옥사를 겪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 진술은 투쟁의 신이어서 귀인이 임하지 않고 편법된 고집 때문에 가정을 파하게 된다. 이 괴강살의 장점은 남녀 모두 결단성, 과감성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 경진과 경술괴강은 병화가 있으면 이것은 괴강격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요. 경진괴강, 이 사주의 괴강격이 해당이 되었다면 병화가 있으면 박격이 되어 가난하고 무술일주였었다면 임진일주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 박격이 되어 빈천하고 이 그 괴강격이 박격이 되면 전혀 되는 일이 없다. 월일지충이나 일시지충이 가장 흉하며 반드시 재앙이 발생한다. 경진일주는 일지가 효신살이고 그래서 모친의 정이 없고 부부 이별사별하게 만드는 효신살 편인이다.
그래서 부부 정이 없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바람을 피울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바람 피우는 상대하고는 정이 좋고 실질적으로 내 본부, 내 본체하고는 남남처럼 살아가며 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바람을 피우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고 화기가 왕성한 사주에서 이 진토가 희신이라면 부부간의 정은 아주 좋지는 않아도 부부간의 갈등은 없을 수 있으며 부부에 해로할 수 있다. 그러나 희신작용이라면 이미 부부궁이 불결해서 부부정이 없고 이별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일지효신은 올빼미를 가리키는데 자라서 어미새를 잡아먹는다는 흉한 습성을 가진 새로서 집안에 부엉이 그림이나 박제 등은 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새를 키우면 안 된다 그래요, 집안에. 그리고 신강하다면 방 농장 또한 좋지 않다. 그리고 애완견을 키우면 부부 이별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때 이 응용하는 방법이 틀리다. 진술충이 되었을 때는 유금 새를 키워라. 유금이 닭이고 유금이 새의 물상이기 때문에 봉황이기 때문에 유금 닭을 키워서 유진합을 해서 진술충을 풀어줘라. 꼭 이 부분 명심하셔요. 그리고 대체로 경진괴강일주는 집안에 애완견을 키우면은 3년이 지나면 부부 이별수가 이미 들어온다고 그래요. 딱 정해진다. 자식들에 되는 일이 없고 부부 이별수가 이미 들어온다. 아니면 3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어느 날 횡액사로 띠리링 전화가 와서 보더보니 누구가 남편이시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교통사고 당했어요. 빨리 와보세요. 해서 가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더라. 이거 실제예요, 이게. 개나 고양이 함부로 키우고 막 이렇게 애완동물들 키우고 그러는데 자기 죽을 자리 찾아가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 지금. 이 효신살은 아버지의 첩이다. 이 부분만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인수충이 있으면 일지 효신살이 발동이 되면 아버지 바람나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두세 번 결혼을 하고 내 아버지가 편모스라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데 내 어머니가 나한테 정을 쏟아서 제대로 젖을 주고 제대로 나를 키울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친의 덕이 없어져 버린다, 여기에서. 왜냐하면 남편 덕이 있어야 자식들도 잘 가리키는데 남편 덕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도 네 애비는 이러더라. 요렇게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 편인들은 아버지가 바람꾼이었는가를 살피고 또는 부친 선망할 수도 있다. 바람을 피다가 전기가 고갈되어서 자기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아버지가 되고 씨는 여기저기 동서남북 뿌려놔서 이보경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일지편인은 성견지명이 있어서 귀신같이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이것을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경진일주는 또는 경술일주는 누가 건들지 않으면 참 새님처럼 얌전하지만 한번 누가 건들면 그 자리에서 대받아치거나 아니면 꼭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묵사발 내버릴 준비를 한다. 내가 이기지 못할 사람이면 경금이 야구바따 하나 들고 가서 골목에 서 있다가 그 사람 뒤통수를 쳐버린다 그래요. 경진, 경술, 일지, 효시는 이 대받아치는 이 부분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어라. 공이 날라와서 내 팔로 갔다가 배구 선수가 되어서 갔다 내려치든지 야구바따로 공이 날라오는 것을 치든지 탁구 그걸로 해서 내려치든지 이러한 운동선수가 되어라. 경진일주의 경금은 의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신의가 있고 일처리 능력이 신속하며 포부가 원대하고 한 번 세운 계획은 끝장을 보려는 성질이 있다.
자신감이 넘치고 통솔력이 좋으며 신앙심이 강하다. 절대 누구한테 머리 숙이고 굽히고 하지 않는다. 당장 오늘 당장 저녁에 잘못된다 할지라도 배짱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은 여장부의 전형으로 아까 얘기를 했죠. 과부를 좋은 말로 얘기를 하면 여장부다. 활동적이고 남자와 대등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좋으며 남편이 권력계통이나 의사기술자로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쪽에 종사한다면 오히려 길하다. 신강명식의 경진괴강은 자식덕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자식묘고 일지이므로 무자식이 되거나 가슴에 무덤 쓰는 자식이 있을 가능성을 상징하며 또는 불효자식 인연으로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 경진개강일주는 재물복이 있어서 진중을목이 있기 때문에 재물복은 있다 그래요. 먹고 쓰고 쌀 재물복은 있다. 그러나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데 자신이 총명한데 남편까지 총명해서 자신을 구속한다면 지기를 싫어함으로 여자의 경우 남편과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 부부 문제가 발생하고 고집까지 세고 강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는 약사가 되어서 아니면 미용사가 되어서 남편은 셔터맨이다. 남편이 점점 갈수록 무력해진다. 특히 머리가 남편이 좋으면 부부해로 못한다 그래요. 자기보다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면 잘 산다 그래요. 무난하게. 무시하면서도 잘 산다. 자기 바람을 피우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여명은 남편을 부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대체로 경진개강 일주는 사주격이 안 좋으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또는 시가지까지 책임지고 살아가는 여자들도 많다. 남편에게 봉사해야 하는 팔자이므로 자식으로 인한 슬픔을 겪는 경우가 많다. 남명의 경진개강 일주는 자수성가에 첫 억은 두텁지만 이성관계가 복잡한 일이 많고 바람꾼이다. 경진일주 남자. 그래서 무계합파의 자식으로 타한 여가 낳은 자식을 키워주는 수도 있으며 혼전 임신이나 부정포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만약 간목이 투출하고 처가 된 경우 첫사랑 여인을 그리워하며 부부 사이에 냉기가 흐르고 왜냐하면 진중의 을목이 나의 본처이고 첫사랑이다. 그런데 간목이 투출이 되었기 때문에 간목과 살기는 살지만 냉기가 흐르고 부부 헤어질 가능성이 이미 작용한다. 을목이 투출했다면 부부 해로한다. 그러나 배우자에 집착하고 의처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때 특히 일간 경금 외에 또 다른 경금이 투출했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의처증이 아주 심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부부 헤어지지도 못한다 그래요. 의처증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에는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배우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기도 하는데 을유 대세운에 들어오면 바람이 난다. 풍습을 조심해야 하므로 중풍이 염려된다. 폐나 대장 질병이 발생한다면 불치병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항상 주의할 일이다. 이 괴강살은 무관성이다. 무관성일은 제복 입고 일하는 군인, 경찰 등등등 검찰청이 되었고 이러한 제복 입고 한다. 약사 제복 입었죠. 그 약사 의사들 하얀 그 제복 입었죠. 그것도 제복이라고 그런다. 의사도 제복 가운 입었죠. 그것도 의사라고 한다. 공항 경비원, 청와대 경비원 등등등 이러한 것이 정형화된 또는 회사의 어떠한 제복, 회사 옷을 갖다 따로 입는 거 있죠. 이것도 제복이라고 그런다. 그것들 전부를 무관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제복, 사복을 입었거나 이것은 무관성이 아닌 행정직에 해당이 되고
이 무관성이다 하는 그것은 제복 입은 사람, 어떠한 직종이고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약사나 의사도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무관성으로 통변을 한다. 어떠한 회사에서도 회사에 그 모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은행원이다. 그러면 은행원들도 제복을 입었죠. 그 은행원의 그 여자들 갖다 제복 입었던데. 그러면 그것도 이 무관성 속에 해당이 돼 버려요. 이게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 경찰 등 권력계통에 종사하거나 의사, 약사, 환경청, 수자원공사, 대처의학, 소방서,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며 진술충이 되었고 토기가 많다면 정육점이나 보살업, 운동선수 또는 교도관, 경찰관 반드시 그쪽을 해야만 한다. 여명은 진토가 수기창고이기 때문에 물과 인연이 많다. 그래서 물을 상징하는 화교계, 음식점, 술장사, 미장원, 간호사, 연구소, 대체의학연구소, 화학연구소 또는 의학연구소 이쪽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일지 편인으로 외국어나 학원 사업, 교직을 하는 사람도 많이 목격되고 있다. 왜냐하면 진토가 수기 창고이기 때문에 수기는 아이들 창고이다. 학생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어나 학원 사업, 교직을 하는 사람도 많이 목격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경진 일주가 학교 교사가 되는 일들도 많다. 유치원이나 이러한 부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경진일주가 약사들도 많다. 경진일주가 내과 의사들도 많다라 그래요. 자, 오늘은 경진, 괴강일주를 공부를 하셨고 내일은 신사일주를 공부를 하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